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라는 익숙한 이름 뒤에는 단순한 숫자나 제도가 아닌 바로 시니어 세대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가 함께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대선 국면에서 각 정당 후보들은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올해 68세가 된 정선에 거주하는 김봉석 어르신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데 기초연금도 자산 기준에 따라 들쭉날쭉하니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고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이 복잡해 혼란을 겪는 시니어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와 선택적 복지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방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연금 개혁 공약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수에 거주하는 71세 장미희 할머니는 누구는 더 주겠다 하고 누구는 나라 살림 걱정한다는데 정작 우리 삶은 당장 힘든 게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한 후보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후보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먼저 챙기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방향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수급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달 전주에 거주 중인 74세 박정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이 오른다고는 하는데 실감은 잘 안 나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10만 원씩 올리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늘 기대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공약이 많았지만 정작 우리 시니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에서 76세에 은퇴한 김진석 어르신은 연금을 많이 준다면서도 그 돈은 어디서 나는지 설명은 없더라고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국 후보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에 필요한 재정 마련 방법이나 실행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청년 세대의 연금 불신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젊은 층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김 후보는 인구 감소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이 후보는 기존 세대와 청년 세대의 연금 체계를 아예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식은 각자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 기여형 연금으로 바꾸자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 이런 식이면 세대 간 연대 정신은 어디로 가느냐는 반발도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북 정읍의 78세 유순의 할머니는 나는 수급 대상인데 우리 언니는 못 받아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며 혼란을 토로하셨습니다. 실제로 후보들 간 입장차가 분명했는데 권영국 후보는 기준 연금액을 7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소득 하위 50%만 대상으로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자동 인상되고 있으며 그 자체로도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습니다. 한편 서울 은평구의 69세 이성배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에게까지 연금을 똑같이 주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선택적 지급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서 60% 또는 50%로 줄이고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을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초연금 대상 축소로 생긴 예산 여유를 국민연금 가입, 취약계층에 돌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가입한 사람에게는 소득 대체율을 독일처럼 높이는 방식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2년 노인 빈곤율은 44.8%였지만 2021년에는 37.7%로 줄었고 기초연금이 없었다면 빈곤율은 49.9%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기초연금의 보장 수준과 대상 범위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설계가 모두 재조정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홀로 지내고 계신 72세 한순의 어르신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쉽니다. 기초연금이 계속 늘어난다는데 정작 믿음은 안 가요. 지금은 나오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지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결코 어르신 혼자만의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7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2040년에는 1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에는 26조 원이지만 2040년에는 76조 원, 2070년에는 무려 23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6세 김태연 어르신은 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아이들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걱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같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미 국가 예산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의무 지출 항목이 되었고 그만큼 다른 복지나 재정 운영에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재정이 인구 고령화 속도만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은 이미 정치적으로 손대기 어려운 복지의 성역이 되었고 그 구조 자체가 재정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을 더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79세 배우자를 병간호 중인 조영애 어르신은 우리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정치인들은 자꾸 몇 년 뒤에 더 주겠다는 말만 하네요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복지 정책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시니어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진정한 사회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공정한 대상 설정, 투명한 재원 조달 방안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주느냐보다 어떻게 오래 줄 수 있느냐가 시니어에게 더 절박한 과제가 된 시대입니다.